한국인의 암 사망률 1위 폐암. 자각 증상이 없고 조기 발견이 어려워 폐암은 더욱 두렵다. 어느 정도 커야 증상이 나타나는데 우연히 이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엑스레이 찍어가지고 우연히 발견된 경우인데도 사기에 발견된 거예요. 다양해진 폐암의 최신 치료법. 폐암 극복할 수 있다. 폐암을 이긴 사람들이 전하는 암 극복 희망 메시지. 그들의 암 극복 비결은 과연 무엇인가? 제가 지금 한 5년 동안 진료를 쭉 받으면서 오늘처럼 또 이렇게 통쾌하게 또 제가 좀 기쁨을 누린 적은 없었는 것 같습니다. 뭐 희망이랄까, 살 수 있다는 그 하나의 샘플이 된다랄까. 사망률이 높은 폐암. 생로병사의 비밀에서 그 극복 방안을 알아본다. 생로병사의 비밀 2007 연중기획 암과의 전쟁, 암정복 희망 메시지 그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폐암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폐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장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산소를 혈액으로 보내고 또 이산화탄소를 공기 중으로 배출시키는 이른바 호흡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국내 암 발병 빈도에서 폐암은 2번째로 많고 암 사망률은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되는 거냐? 어? 여자는 다 30년 동안 코미디언으로 살아오며 사람들을 울고 웃게 했던 고 이주일 씨의 생전 모습입니다. 그는 폐암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병세가 악화돼 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내가 막상 이렇게 되니까 그때 비로소 믿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늦었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 보고 빨리들 좀 빨리라도 빨리 하루빨리 내일 모레 잠깐 미루지 말고 빨리 끊으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재 한국인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폐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살배기 아들의 재롱에 눈을 떼지 못하는 명한순 씨. 그에게 있어 아들 명호의 존재는 남다르다. 올해로 6년째 지속되고 있는 폐암과의 지독한 싸움. 아들은 명한순 씨가 지금까지 힘든 투병 기간을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이자 살고자 하는 이유다. 42살에 느닷없이 찾아온 암. 폐암 사기였다. 양쪽 폐 전체에 퍼진 종양은 수술조차 힘든 상태였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요. 제정신이 아닌 것 같고 많이 울었죠. 생각지도 못한 폐암 사기. 그동안 명한순 씨는 이렇다 할 증상도 느끼지 못했다. 곧바로 항암 치료가 시작됐지만 너무 늦게 발견한 암은 치료조차 쉽지 않았다. 암 투병 3년째. 증세가 조금씩 호전되기 시작했다. 그때 간절히 바라던 아들 명호가 생겼다. 결혼한 지 10년 만에 얻은 아이. 명한순 씨는 최선을 다해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고 싶다. 이렇게 이쁘게 낳았는데 길러야 되는데 몸이 이렇게 말이 안 듣고 자라는 모습도 진짜 봐야 되고 학교 가는 것도 봐야 되는데 야속하게도 암과의 싸움은 녹록지 않다. 항암 치료를 받고 온 날이면 기력이 없고 입맛도 부쩍 떨어지는 명한순 씨. 치료 경과를 보는 날.
명한순 씨가 남편과 함께 병원을 찾았다. 네. 막 뛰어다니? 네. 다음 달에 만 3달. CT요? 네. 병세가 호전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1년 전부터 바꾼 항암제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명한순 씨 부부의 표정이 밝다. 아기를 갖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해서 당시에 이제 그 항암제 치료를 받다가 상태가 좀 나아지니까 항암제 치료를 중단하고 본인 이제 스스로 이제 아기를 좀 가져야 되겠다 해서 아기를 이제 낳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이제 항암제 치료를 쉬다 보니까 병이 많이 또 나빠졌어요. 그 다시 나빠진 상태로 이제 저희가 다시 보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다시 또 치료를 해서 여지껏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희끗희끗하게 이제 밀가루를 꼭 뿌려놓은 것처럼 1년 전에는 암이 악화돼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다. 급기야 응급실에까지 실려갔던 명한순 씨. 폐기능 자체가 작년 1년 전에 비해서 다행히 바꾼 항암제가 치료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폐기능 자체가 많이 좋아진 이런 상태를 의미하는 사진이 되겠습니다. 폐암은 조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암이 악화될 때까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종합건강검진에서 폐암 진단을 받은 김정석 씨도 그렇다. 4기 진행성 폐암이었다. 이건 오진이 아닐까. 뭐 여러 가지로 의심스러웠지만은 3가지 엑스레이, CT, 피검사에서 종합적인 결과로 봤을 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암덩어리는 폐를 지나 척추까지 전이된 상태였다. 치료를 서두르지 않으면 신체 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만약에 이것을 치료를 중단하게 되면 3개월 안에 하반신 마비가 되며 급작스럽게 위험한 지경에 초달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후에 무엇보다도 하반신 마비가 되면 가족들이 받는 고통이 너무 클 거다는 생각에 어떤 생각할 겨를조차 없이 폐암 4기라는 말에 한때 치료를 포기했었던 김정석 씨. 하지만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었다. 희망을 가지고 치료를 시작했다. 4주에 한 번씩, 벌써 4번째 항암 치료다. 암을 죽이기 위한 독한 약은 예상했던 것보다 고통스러웠다. 증상도 없이 몸속에서 자라고 있었던 암덩어리. 폐암의 조기 발견이 어려운 이유다. 폐암에 있어서 이제 완치율은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데 현재 5년 생존율이 한 15% 전후가 됩니다. 그와 같은 얘기는 병이 이제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이제 오는 경우가 이제 훨씬 많은 걸로 돼 있고 또 실제로 폐암의 이제 진단 단계별로 이제 살펴본다면 이 사람이 어떤 환자가 병원에 처음 왔을 때 아주 수술이 가능하고 뭐 경과가 좋을 정도 비교적 초기라고 생각되는 환자는 한 20%에 불과합니다. 조사에 따르면 실제로 우리나라 폐암 환자의 3분의 1 이상이 4기에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폐암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은 흡연이다. 폐암 진단을 받은 지 11년 된 김동수 씨. 그 역시 지독한 골초였다. 40년 되죠. 30년 되는데 그때까지 담배를 많이 피웠어요. 처음 배울 때도 아주 풍명촉하는 독한 담배부터 피웠으니까. 그리고 뭐 발병나기 직전까지는 하루에 한 컵 반 정도 피웠는데 그게 내 이 병의 시초라고. 설마 했던 염려가 현실이 돼버린 것이다. 김동수 씨는 생존율이 훨씬 떨어진다는 소세포 폐암 선고에 또 한 번 놀랐다. 저기 백과사전이 있는 데서 혹시나 있는 게 있나 싶어서 한번 읽어보니까 소세포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생존하는 확률은 한 2%밖에 5년 생존 확률이 2%밖에 안 되구나 써놨더라고.